실제로 절차를 진행하면은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실력이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그 이혼 숙녀 캠프를 보는데 네. 거기서도 종종 이제 개인의 생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혼과 경제적인 건 또 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청산가치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다들 잘 모르니까 네. 들어도 헷갈리기도 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개념 같아요. 청산가치가 뭐냐, 그리고 그걸 보장한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청산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보냐? 주식할 때 많이 보죠. 주식할 때 예수금이 이제 하나도 안 남으면은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청산인데 채무자에게 있어서 청산은 내가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의 합이에요. 내가 예금이 1,000만 원이 있고 부동산이 2,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 채무자의 청산 가치는 3,000만 원이 되는 거죠. 개인회생을 하는 많은 분들은 사실 부동산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청산 가치가 집 보증금이나 아니면 은행에 있는 예금만큼의 적은 것에 불과한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집의 가치가 1억 원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인 1억 원을 넘어야 해요. 왜 그러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파산제도가 있고 나서 뒤에 생긴 제도예요.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하면은 청산가치, 즉 1억 원을 즉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채권자가 만일에 이 채무자가 당장 파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내가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겠다. 그럴 테니까 나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하지 말고 개인회생을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채권자는 고민을 하겠죠.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내가 가져갈 1억보다 많으냐 적으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할 거예요. 많다면은 허용을 하겠고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아도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은 나 3년 동안 기다리고 5천만 원 받을 바에야 지금 너 파산 신청해서 청산가치 1억 원을 내가 가져갈래 라고 할 겁니다. 이것이 반영이 돼서 개인회생 제도 자체에 내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무조건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이 개인회생을 당연히 좋아해야겠죠. 채무자가 파산을 할 때보다 개인회생을 하면은 무조건 더 많이 변제받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회생을 들어가는 거를. 그 이유는 뭐냐? 채권자는 자기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가 10명이 있으면 다른 9명의 채권자는 모르겠지만 나는 다 받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채무자가 가진 1억 원의 재산을 채권자들 10명이 나눠 가져야 돼요. 이게 싫은 거죠. 나눠 가진다는 말은 그만큼 내 채권이 줄어든다는 거니까요. 이게 싫어서 개인회생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를 욕을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득이다. 채무자에게는 파산이라는 대안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거를 채권자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청산가치 보장이 실무적으로 안 될 때가 언제냐? 첫 번째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의 현재 가치를 넘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라는 거는 현재 1억 원과 5년 뒤에 1억 원은 그 가치가 다르죠. 현재 1억 원이 5년 뒤에 1억 원보다 가치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5년 뒤에 1억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할인을 해야 하는데 1억 원보다 더 줄어든 금액이 되겠죠. 줄어든 금액을 현재 재산의 가치 1억 원과 비교했을 때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더 높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면 무조건 기각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생계비를 줄임으로써 가용소득을
늘릴 수가 있어요. 총 변제액은 가용소득의 합이고 가용소득을 늘리면은 총 변제액이 늘어남으로써 청산가치 보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가용소득을 늘리려면 내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데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내가 4인 가구인데 생활비를 내 1인 생활비만 반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3명은 제 배우자가 부양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생계비를 대폭 낮추면서 가용소득을 늘리는 게 인정이 되겠지만 내 배우자와 자녀 둘까지 내 부양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저는 한 달에 50만 원만 생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가용소득이니까 변제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변제 계획은 무리한 계획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청산가치 보장을 못해서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각되면 끝이냐? 우선은 이 사람은 파산을 하는 게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파산 절차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의 선택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산 처분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재산이 이만큼 많아서 청산가치가 많아졌으니까 이 재산을 처분해서 일단 빚을 좀 갚아야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빼돌리면은 여전히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내가 매각대금을 적절하게 채권자들에게 나눠서 변제를 하면은 청산가치가 줄어드니까 다시 재신청을 할 때는 청산가치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방법인데 기각되기 전에 대리인이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내 재산이 많아서라면은 어차피 내가 기각되고 나면은 이 재산을 처분해서 일부 변제를 하고 다시 재신청을 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회생 절차에서 진행을 해서 1년 내에 내 재산을 내가 처분을 하고 그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제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제가 가용소득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라는 변제계획안을 낼 수가 있고 이걸 바로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좀 잘 봐줘야겠네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제가 최근에 탕감률 계산기를 만들었잖아요. 탕감률 계산기에서 여러 정보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다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기계적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이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더니 변호사님 이거는 생계비 조정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은 처분형 변제계획안으로 하면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면은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실력이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처분을 하고 신청을 하든 처분형 변제계획안으로 신청을 하든 생계비를 줄이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반드시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